5번이야, 16번이구나. A는 1, 2, 4. 그 다음에 B는 2, 3, 5가 되겠죠? 그리고 C는 3, 6인가? 배반인 게 이렇게 배반이죠? A, C가 배반이고 너너 교집합 있고 너너 교집합 있고 그래서 A랑 C가 서로 배반이 된다. 19번. 도형을 주고 확률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은 너네 시험 범위가 조건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혹시 아니? 안 들어간대? 그냥 확률까지만? 확률까지만 내겠다는 거는 경우의 수를 좀 까다롭게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 정리는 그렇게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지 않고 확률의 뜻 단원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경우의 수 전반에 대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 중에서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수학 하에서 나왔던 조합을 활용한 어떤 도형의 개수를 구하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죠. 뭐 평행사변형의 개수, 뭐 삼각형의 개수, 선분, 직선 이런 것들 입체도형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어쨌거나 얘는 거리가 1인 두 개의 평행선 위에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각각 5개씩, 총 5개, 5개인데 4개를 연결해서 일단 사각형을 만들 때라고 돼 있죠. 넓이가 3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사각형을 만들 때잖아. 전체 가지수가 10시4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각형이 돼야 돼요. 사각형이 된 거고 그 중에서 넓이가 3인 거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조건부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디서도 많이 나오냐면 삼각형 쪽에서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점이 여러 개 주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뭐 세 점을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게 직각삼각형의 확률을 구해라. 인 거랑 이 중에서 세 점을 골랐을 때 이 세 점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랑은 분명히 확률이 다릅니다. 분모가 달라요.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분모를 10시4로 썼다면 아마 틀렸을 수가 있고, 그럼 결국엔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 고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분모가 이렇게 되겠죠. OC가 되겠죠. OC. 으쌰. 자, 분전. 넓이가 3이 되려면 위아래 요 사다리꼴의 형태니까 우리가 위아래 선분의 합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냐면 6이 되면 되나요? 선분 길이의 합이? 그럼 넓이가 3 되는 거 맞나요? 그죠? 4짜리, 2짜리 더하고 2분의 1을 하겠죠. 그럼 위에가 4면 아래가 2가 돼야 되고 아래가 4면 위에가 2가 돼야 되겠네요. 혹은 위에가 3짜리, 아래가 3짜리까지. 그러면 4, 2가 될 수 있는 거는 밑에 칸 하나, 둘, 세 가지죠. 3 더하기. 거꾸로 2, 4, 3. 3, 3인 게 3, 3, 3, 3.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답이 뭐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10분의 1 맞나요? 답이 10분의 1이 나온다. 됐죠? 됐고 요 과제 해설 그냥 바로 하고 쉴게요. 과제 해설 하고 쉰 다음에 우리 수업 오늘 확률의 뜻은 금방 하니까 과제 해설 먼저 하고 쉬겠습니다. 푸시야. 과제 질문이 32, 38 다음에 55, 8 다음에 72까지. 자, 32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은 전기식에서 x의 6승의 개수죠. 식을 좀 보시면 얘가 지금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1 더하기 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x의 3승 너의 3승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x 6승을 만들고 싶은데 x의 6승이 될 수 있는 거를 이쪽에서 차수를 관찰해 봤더니 너는 x의 0승이고
x의 1승이고 x의 제곱이고 x의 3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x의 6승을 만들려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즉 0부터 3을 3번을 더해서 6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게 가능하냐면 6이라는 거는 3 더하기 3 더하기 0 더하기 0 이런 게 가능해요. 3300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거를 2번 고르고 너를 2번 고르겠다는 얘기야. 그죠? 또 3, 2, 1, 0 당연히 이런 것도 되겠죠. 또 3, 1, 1, 1 이런 것도 되겠죠. 개소리죠. 3개인데 안 맞죠? 330이 330 321 그죠. 3개 합입니다. 3승이야 3승. 우리가 각각에서 고를 수 있는 게 0부터 3인데 걔를 3번을 더해서 6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곱해서 6차가 되는 거니까. 그럼 3으로 할 수 있는 건 끝났네. 그 다음엔 둘둘둘인가? 더 이상 없죠. 그죠? 우리가 차수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는 0차부터 3차까지인데 총 3번을 곱해서 6차가 되려면 x 3승, 3승, 상수항 이렇게 곱할 수가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3승, 2승, 1승 근데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너가 나열이 된다는 거는 3가지죠. 3가지 곱하기 너가 2번, 너가 1번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1의 1승 얘는 나열되는 가지수가 6가지죠. 3, 2, 1 나열할 수 있는 거니까 역시 2의 1승 마이너스 1의 1승 그 다음에 역시 1의 1승 얘는 어때? 얘는 지금 너의 3승이죠? 나열되는 건 1가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의 3승인가요? 이거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다. 합. 얘는 엄연히 말하면 2항 정리가 아니죠. 얘는 4항 정리죠. 항이 4개죠. 그래서 4개짜리를 가지고 이제 쟤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각각이 선택된 횟수를 정해주시고 그것들을 이렇게 합으로 표현을 해놓고 너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할 요거를 330을 나열, 321을 나열, 221을 나열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38번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뭐 나온 것 같은데? 뭐 이상한데? 얼마? 마이너스 1 나오니? 아 그렇구나. 38번 다항식 요 녀석의 전개식에서 n-1승이랑 그 다음에 너의 또 n-1승의 개수가 같도록 하는 순서상 a,n에 대해서 a,n에 대해서 a 곱하기 n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자 38번은 사실은 조금 좀 어려운 문제집에는 거의 대부분 수록되어 있는 이항 정리에서 좀 어렵다 싶으면 종종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잘 기억을 하시고 볼게요. 2 곱하기 x 플러스 a의 n승 너에서의 x의 n-1승이니까 그럼 2 곱하기 너가 n-1번 너가 한 번 곱해지겠죠. 즉 nc n-1에 x의 n-1승 a의 1승 이렇게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x 빼기 1에 곱하기 x 플러스 a의 역시 n승에다가 x의 n-1승의 개수인데 여기서 이제 x의 n-1승의 개수를 본다는 거는 지금 이 부분 너를 따로따로 이제 전개를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너에다가 x 곱한 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너랑 그러면 이쪽 부분은 얘랑 똑같아요. 그죠? 마이너스에 nc n-1 n-1승 a의 1승 그리고 얘랑 요거 요 부분 해보시면 n-2승이 돼야 되나요? x 곱하기 nc n-2
x의 n 마이너스 2승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거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렇게. 근데 이 부분 넘길 수 있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얘랑 얘랑 어차피 같기 때문에 너가 원래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넘겨서 3을 곱한 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x의 차수는 똑같아요. 이 부분은 보실 필요가 없고 a 한 개 약분시킬 수 있죠? 자, 이렇게 될 것이고 너가 n이죠? 너는 누구냐면 2분의 n-1죠. n 약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2를 이쪽으로 곱해주시면 결론 6은 a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해줬고 어차피 n이라는 거는 자연수일 거란 말이야. 그죠? 다항식이니까 n이 1일 때 a가 곱해서 6이 될 수는 없고 n이 2일 때 n이 2면 그러니까 요게 너가 1이고 너가 6인 경우 그 다음에 너가 2고 너가 3인 경우 너가 3이고 너가 2인 경우 너가 6이고 너가 1인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a와 n-의 순서상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 n은 2, 3, 4 아니지? 2, 3, 4, 7이 되나요? 이렇게 곱해서의 최소값 이렇게 곱하면 7, 8, 9, 10이 나오죠. 최소값은 7이 되겠네요. 다항식이기 때문에 n이 마이너스 1이면 우리는 x 플러스 a분의 2라는 거를 다항식이라고 부르진 않죠. 유리식이죠. 다항식은 차수가 0차 이상이죠. 그래도 차수가 정수인 걸로 말하진 않아요. 다항식은 뭐 이런 것들을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뭐 이런 걸 다항식이라고 부르죠. 그죠? 쟤는 이제 n 값이 음수가 돼버리면 그쵸? 유리식이 돼요. 유리식. 분수식.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55 정의역이 0, 1, 2, 99인 함수가 있대. 그때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뭔 소린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랬을 때 0부터 99까지 다 더하면 이런 게 나온대. K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찬찬히 넣어볼까? 자, 지금 F 1을 넣어보시면 잠깐만 땡땡땡인 것 같은데 땡땡땡 0, 1, 2 땡땡땡 99겠죠? 이거 땡땡땡이 생략돼서 0, 1, 2, 99 너무 이상하죠? 0부터 99까지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0을 먼저 넣읍시다. F0부터 F0을 넣으면 99C0 곱하기 이 자리가 2분의 10100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F1일 때는 99C1에 이 자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6인가요? 6분의 10100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F 98이랑 F 99까지 좀 써보시면 98은 99C 98이지만 너랑 사실은 똑같겠죠? 곱하기 요 값이 이제 분모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98을 그냥 여기다 놓고 계산을 하려면 좀 불편하니까 분모에 있는 이 숫자를 인수분해를 합시다.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여기다가 98이 들어간 거니까 얘는 얼마냐면 99 곱하기 100인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99 곱하기 100 맞나? 98 들어가면? 그죠? 그 다음에 얘는 99를 곱하면 99를 넣으면 99 C 99인데 너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100 곱하기 101이에요. 근데 잘 보니까 이 분자에 있는 요식이 정확하게 100 곱하기 101이죠. 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랬을 때 K값을 한번 구해봐라. 일단 서로 같은 것끼리 묶을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분자에 있는 개를 묶어보면 어차피 얘는 이제 100 곱하기 101은 공통이고, 분모가 너는 2분의 1, 너는 100분의 1, 100 곱하기 101분의 1. 근데 요 2분의 1이 나온 거는 너는 1 곱하기 2죠. 너는 2 곱하기 3죠. 이런 식으로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묶일 것 같아요. 즉 너를 정리를 해보시면 얘는 일단 따로 빼고 100 곱하기 101 앞에 있고 얘가 있고 곱하기 99 C 0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나? 2분의 1 빼기 1 빼기 2분의 1,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99C 1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 99 C2에 3분의 1 빼기 4분의 1.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결국에는 이런 형태가 곱해졌다는 거는 얘는 혹시 요거 기억나나? 1 더하기 x의 n승을 전개를 한 게 이제 요거였죠? 너가 1 아니지? 요거부터 하자. nc 0에 x의 0승 nc 1에 x의 1승 nc n의 x의 n승까지인데 요거 양변을 미분할 수도 있고 적분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얘도 적분한 형태처럼 분모에 이제 요런 게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거죠. 너에다가 이런 식 값들을 나눈 거지. 요건 이제 앞으로 상수로 묶을 수 있다면, 즉 요거 한번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n 플러스 1승 너가 이렇게 나와요. 너가 얘는 그냥 x의 1승 2분의 1 x의 제곱 3분의 1 x의 3승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상수항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양변에다가 0 넣었을 때 맞아야 돼요.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은 아마 이렇게 더해줘야 될 거예요. 양변 0 들어가면 맞나요? 맞죠? 이렇게 생겼고 이제 얘를 양변을 미분을 하면 같은 값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한 번 더 적분을 하면 이런 분모에 두 개가 곱해지면 한 번 더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너가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이런 애들도 어떻게 바뀌냐면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플러스 1분의 1 x 1승 요게 약간 안 맞는데? 뒤에부터는 맞죠? 2분의 1,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의 제곱 그리고 3 곱하기 아니지 2 곱하기 3분의 1 x의 3승 얘를 안 곱했다. NC1 이거 팔아먹었네. NC2 NC3 너가 NC2가 맞나? NC1이다. NC0 NC1 2 3 너가 NCN까지 그쵸? 얘가 있어야지 당연히. 그러면 네가 NC 여기가 너가 네가 된 거니까 NC0이다. 이렇게. 그리고 네가 NC1 그리고 땡땡땡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의 NC N의 X N 플러스 2승 풀어봐.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상수항이 역시 양변에다가 0을 넣은 이게 나와야 되거든.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분의 n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요거 맞나? 맞아요. 자, 양변에다가 1을 넣어보시면 요거 1 넣은 형태랑 밑에 1 넣은 형태랑 같다는 거 보이나요? 지금 n 값을 99를 양변에 넣어주시고 99를 넣고 아니지? 여기다 99 넣어야죠.
여기다 99를 넣고 양변에다 1을 넣어보면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요게 99를 넣은 거니까 정확하게 100 곱하기 100일이죠. 이렇게 나오고 99를 넣으면 너가 여기는 100분의 그리고 너가 1 그리고 여기부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땡땡땡 여기까지 99시 99 나누기 100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99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문제인데 그러면 다 나왔나요? 지금 앞에다가 이제 101 곱하기 100을 곱한 거죠. 요 전체에다가 양변에다가 101 곱하기 100을 곱해 보시면 요게 딱 정확하게 뭐냐면 101 곱하기 100이거든. 요게 날라가요. 요게 딱 날라가고 그럼 좌변이 2에 99승 101 곱하기 100을 곱했으니까 요게 이제 없어지고 너는 101이고 1 더하기 이렇게 남고 여기에 싸그리 100 곱하기 100이 되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만큼을 구하는 거였나요? 0까지. 그럼 이만큼이죠. 이만큼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빼기 102가 되죠. 이렇게. 뭐 이런 짓을 하는 문제인데 n 플러스 2니까 이거 99가 아니라 101이죠. 이거 101이죠. n 플러스 2인데 n에다 99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형태는 적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아마 수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넘어가서 58번. 다음과 같은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을 때 우리가 A0 더하기 A7을 물어보고 있는데 58번은 어디서 나왔던 문제냐면 수학상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죠? 수학상에서 했던 거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를 양변에다 대입해놓고 이제 각각의 차수를 구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어진 fx 플러스 1이 이렇게 생겼거든? 1 x x제곱 x의 9승까지 그럼 당연히 fx는 황등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1 더하기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1의 제곱 땡땡땡 x 빼기 1의 9승까지 x 대신에 x-를 집어넣어줬고 요때 이제 A0이랑 A7을 물어보는 건데 A0이라는 거는 상수항이죠. 상수항은 쉬워요. 상수항은 양변에다가 지금 요 x자리에다가 0을 그냥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럼 0 들어가면 얼마 나오냐면 1 마일 플러스 1 마일 땡땡땡 마지막이 마일이죠. 그럼 1에서 시작했고 마일로 끝났으니까 0이 나오겠죠. 이게 A0입니다. 상수항은 0 나오고 그 다음에 A7은 A7이라는 거는 X의 7승의 개수네. X 7승이라는 걸 여기서 찾아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부호가 교대로 나오고 있죠. 부호가 교대로 나오고 있고 요거를 각각에 대해서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공비가 x-1이니까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근데 여기가 안 날라가네. 안 날라간다. 안 날라가니까 이걸로 안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분모가 x로 나와야지만 분자에서 x의 8승계수 구한 다음에 x로 나눠서 x 7승계수 구하기가 쉬운데 요 분모가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차피 약분이 안 될 거라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럼 그냥 x 7승 갑시다. 자, x 7승이라는 거는 x 빼기 1의 7승이랑 x 빼기 1의 8승이랑 어차피 x 빼기 1의 9승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서는 당연히 너 그냥 1이고 여기서는 너를 7번 골라야 되니까 8 곱하기 너를 그럼 한 번 고르니까 마이너스 1 너에서는 9, C, 7이니까 9C이니까 36인가요? 곱하기 마이너스를 두 번을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1이죠. 이만큼이 너의 개수인 A, 7이 되겠죠.
그래서 둘을 더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너 빼기 너 더하기 되니까 29 나오잖아요. 29. 간단하게만 확률의 확률의 뜻 확률. 자, 확률 단원부터는 요 확률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PA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떤 특정한 경우의 수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확률이라는 거는 그 사건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라고 보셔도 되고 혹은 그게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라는 거는 사실은 무엇과 동일했냐면 전체 중에 그 사건이 차지하는 그 경우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의 관점으로 자꾸 봐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굴려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되는 이유는 6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1이라는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6개 중에 1개라서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비율의 관점으로 자꾸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수학적 확률에 대한 얘기였고 내가 지금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통계적 확률.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주사위를 굴려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내가 주사위를 예를 들어 6만 번을 굴렸다고 칩시다. 6만 번. 그러면 6만 번을 굴렸을 때 예를 들어 1의 눈이 뭐 500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통계적 확률이라 하면 정확하게 그 6만 번의 시행 중에서 1500번이 1의 눈이 나왔으니까 6만 분의 1500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그냥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게 실제로 발생한 걸 가지고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한다고. 전체 시행한 횟수 분의 그 사건이 발생한 횟수. 이게 통계적인 확률이에요. 그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이 시행하는 횟수가 계속해서 커지다 보면 어디에 근접하게 되냐면 수학적 확률에 근접하게 됩니다.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무슨 얘기냐? 내가 예를 들어 주사위로 굴렸어. 그러면 근데 어쩌다 보니까 10번을 굴렸는데 1이 10번이나 나왔어. 물론 그럴 확률은 아주 낮겠지만 내가 1이 10번이 연달아서 나왔어. 10번 중에 10번. 근데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시행을 한 10,000번 정도 했더니 너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한 1600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 이거야.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엔 수학적 확률에 근사하게 된다라는 것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런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의외로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것도 내신 기출 문제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사실은 교과서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통계적 확률을 시행 횟수를 여러 번을 반복을 했을 때 이것이 수학적 확률에 근접하게 되는 이 법칙을 뭐라고 부르는가 해가지고 무슨 법칙 쭉쭉쭉 객관식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단답형 같은 걸로도 출제를 하는데 야 이런 거 단답형으로 내면 애들이 큰 수의 법칙을 생각보다 정확하게 몰라요. 큰 수의 법칙은 뭐다?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시행한 횟수가 커지기 때문에 큰 수라는 거야. 여러 번의 많은 시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이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는 거를 전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비율의 관점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확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봐봐. 원탁이 있어요. 원탁이 6자리가 있습니다.
원탁 6자리에 6명이 앉을 때 A와 B가 마주보며 앉을 확률을 구해볼래? 이런 걸 이제 풀라고 한다면 가장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냥 수학적인 확률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푼다고 하면 전체 6명을 앉히는 6-1 팩토리얼 분의 A를 먼저 앉히고 B가 마주보는 한 가지 하나 둘 셋 4팩토리얼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정확히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1인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5분의 1이라는 거를 어떻게 도 할 수 있냐면 크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확률에서는 사실 요 원순열이기 때문에 같은 것들이지, 그래서 내가 6-1 팩토리얼을 한 거지, 여기서도 4팩토리얼을 한 거지. 근데 원순열이라서 이 6가지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게 확률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6명이 여기 앉았을 뿐이야. 얘가 실제로 의자가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확률적으로.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의자를 1, 2, 3, 4, 5, 6을 이름을 붙여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럼 6개를 서로 다르게 본다면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전체 경우의 수 자체가. 어떻게 달라져요? 6팩으로 달라지겠죠. 분명히 6자리가 서로 달라. 그지? 그럼 다시 A를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근데 이번에는 6가지예요. B가 마주보게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한 가지, 나머지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4팩토리얼 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랑 서로 여전히 같아지죠. 무슨 얘기냐면 자리를 구분함으로 인해서 전체 경우의 수도 6배가 됐고 특정 경우의 수도 6배가 됐어요. 하지만 확률은 동일하죠. 비율은 동일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을 잘 관찰을 하시고 이것들을 내가 문제에서는 같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르게 봤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좀 더 유리하다면 같다고 표현된 것들을 그냥 다르다고 놓고 내가 나열을 해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풀어내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도 가능하냐면 A가 너의 앉을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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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앉을 확률이 사실은 같아요. 맞죠? 그럼 A를 일단은 앉힙시다. 그럼 A를 앉혔다면 어디에 앉든지 무관하게 B라는 녀석이 A와 마주보며 앉을 수 있는 장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한 군데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 한 군데라는 거죠. 그 5군데 중에 B가 정확하게 공교롭게 맞은편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인 거지. 그래서 그냥 5분의 1이라고 하셔도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나? 봐봐. A가 일단 아무 데나 앉았어. 그러니까 순서대로 앉힐 거야. A, B, C, D, F까지가 있다고 쳤을 때 그들이 꼭 A, B 순으로 앉을 필요는 없지만 A, B 순으로 앉혀도 상관은 없지. 그지? 그럼 A가 먼저 앉았어. A가 앉았을 때 B한테 아무 데나 가서 앉으라고 했다면 5자리 중에 아무 데나 가서 앉을 거 아니야. 그럼 공교롭게 맞은편에 앉을 확률은 5자리 중에 한 자리라고. 그게 5분의 1이라고 비율상. 그래서 이렇게 풀어낸다면 굳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복잡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이기도 했어. 이런 거 기억나? 그 확률 쪽에서 설명할 거라고는 뭐 이런 거밖에 없네. 봐봐. 10명을 나열했어. 10명을 나열했는데 이때 앞에서 부터 3명 아니지? 두 번째 사람의 키가 이웃한 두 사람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예컨대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도 본 적 있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날 수도 있지만, 자, 10명을 어쨌거나 나열을 했어. 근데 앞에 1, 2, 3 이렇게 3명 있고 뒤에 또 7명 있겠죠. 요 녀석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여기에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래대로라면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 근데 그 중에서 요 녀석이 얘네보다 더 큰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뒷부분의 나열은 사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부분만 보면 되냐면 이 부분만 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 나는 10명을 나열을 했을 때 반드시 앞에 어떤 3명이 오기는 와. 그지? 그 3명이 누군지 몰라도 누군가 3명이 와. 맞죠? 그럼 3명이 온다면 그들의 키가 서로 다 문제에서 단 모든 사람의 키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3명의 키가 서로 다르다면 이 셋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 올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세 군데예요. 맞죠? 제일 큰 사람이 누군가 있어. 3명이 있으면. 너네 3명 중에 제일 큰 누군가가 있지. 누가 제일 크니? 너야? 오. 자, 그래서 예언이가 아무렇게나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올 확률은 세 자리 중에 한 자리잖아. 그죠? 3분의 1이에요, 그냥. 이거는 이게 20명이 됐든, 만, 천, 10명이 됐든, 전혀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얘기라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얘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사실은. 그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관점으로 확률을 풀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풀어낼 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저런 식의 어떤 일부에 대한 관찰, 즉 나머지 부분이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 일부에서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확률을 곱해주면 돼요. 마치 뭐랑 똑같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우리가 전체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비율을 곱했죠. 전체 경우의 수다 뭘 곱한 거야? 그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곱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덧셈 정리 쪽에서 확률의 덧셈 정리가 뭐였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이거는 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고, 합사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P, A 합 B. 너는 이렇게 됐었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쨌거나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이제 구할 테니까, 경우의 수라는 건 그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포함된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죠. 그래서 양변을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서 우리가 그냥 확률로 다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거는 누구나 다 해. 그지? 합집합 한 다음에 교집합 빼는 건 누구나 다 해요. 2개짜리는 너무 쉽고, 3개짜리도 곧잘 출제가 됩니다. 3개짜리 곧잘 나오고, 요것도 잘 나와요.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불렀죠. 드모르간. 그래서 요거는 언제 곧잘 사용이 되냐면, 뭐뭐 하지 않거나 뭐뭐 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 뭐뭐 하지 않거나 뭐뭐 하지 않을 P를 구해라. 예를 들어 A, B, C, D를 나열을 하는데, A와 B가 이웃하지 않거나 B가 끝에 오지 놓이지 않을 확률을 구해볼래? 예컨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을 때 우리가 저 드모르간 쓰기가 아주 좋아요. 무슨 얘기냐? 봐봐. 않거나라는 거는 또는이죠. 또는. 어쨌거나 이웃하지 않는 거. 원래는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전체 경우의 수 중에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 거 더하기 B가 끝에 놓이지 않는 거 빼기 A, B가 이웃하지 않으면서 B가 끝에 놓이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원래는. 맞죠? 다시 한번. A, B가 이웃하지 않는 거 더하기 B가 끝에 놓이지 않는 거 빼기 A, B가 이웃하지 않으면서 B가 끝에 놓이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합집합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저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1 빼기 P A와 B가 이웃하고 and B가 끝에 노임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빼면 A, B가 이웃하지 않거나 B가 끝에 놓이지 않는다고. 그럼 A, B가 이웃하면서 B가 끝에 놓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야? B가 이쪽에 있으면 BA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3팩이죠. 반대쪽도 3팩이지. 3팩, 3팩, 2 곱하기 3팩이죠. 전체 5팩이죠. 이래서 빼면 되죠. 답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드모르가는 반드시 아셔야지만 좀 쉽게 푸는 문제 중에 하나. 그러니까 표현을 아셔야 돼요. 뭐뭐하지 않거나 뭐뭐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 즉 여사건의 교집합을 구하기가 좋은가를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 다음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구해라. 가 어쩌고 나 어쩌고 해가지고 두 개 만족하는 거 구한 경우 많잖아. 그지? 뭐 가 또는 나를 만족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을 때 가의 여사건, 교집합, 나의 여사건을 전체해서 빼서 풀어내는 경우가 있다. 됐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명제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집합과 명제를 아셔야 된다. 여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하도 당연한 거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를 않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시행과 사건에서 시행 표본 공간 사건, 근원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 여사건, 그다음에 배반 사건 이 정도. 배반 사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집합이 없는 거죠. 조건부 확률 쪽에서 무엇과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하셨어야 되냐면 독립사건과 비교해서 기억을 하셨어야 돼요. 사건이 서로 A, B가 독립되어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였는지. 물론 2학기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 일단 1번. 표본공간 S 두 사건 A, B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이 이와 같대. 그때 P, A 교 B의 최대 최소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네. 그럼 어쨌거나 표본공간 S라는 거는 너의 확률이 1짜리 1, S라는 거 전체 집합의 확률은 1. 근데 A, B가 각각 3분의 2고 5분의 2거든. 교집합이라는 거는 최대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대라는 건 당연히 하나의 집합,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에 포함되는 경우가 되겠지. 즉 A 교 B의 최대값은 5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에 B가 포함되는 경우인 경우 A 교 B가 최소죠? 애초에 지금 A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S인데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최대라는 거는 교집합 아니 뭔 소리야? 최대인데 미안해. 최대. 최소라는 거는 교집합이 없을 때를 생각하기가 쉽지만 교집합이 만약에 없다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너가 3분의 2고 너가 5분의 2인데 둘을 더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5분의 16이 나오죠. 그죠? 15분의 16이라는 건 분명히 1보다 커요.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조금이라도 겹칠 수밖에 없죠. 얼마만큼 겹칠 수밖에 없어요? 15분의 1만큼은 겹칠 수밖에 없죠. 그게 최소가 된다. 최대 최소 그게 낫다. 넘어가서 2번. 은근히 2번 같은 게 좀 면밀하게 보지 않으시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전체 표본관 S는 1부터 6.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은 같대요. 표본공간 S에 두 A, B라는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면서 P, B의 여집합이 0보다 크고 P, A보다 작거나 같은 그 A, B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일단 배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너가 A, 너가 B 이 상태 너가 전체 집합. 그럼 일단 봐봐. 서로 여사건의 관계에 있다는 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배반 사건의 관계에 있다는 거는 A와 B의 여집합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보시다시피 어때요? A라는 게 B의 여집합의 여사건에 포함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풀어내란 얘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그려줍니다. 자, 이와 같이 표현하고 나면 이제 너를 만족하는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은 분명 중복 순열을 가지고 풀 수가 있었죠. 자, B의 여집합은 분명히 0보다는 크대요. 즉 여기는
공집합이 아니고, 그리고 잠시만. 그럼 B의 여집합이 PA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A랑 B의 여집합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요즘 보이죠? 너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대. 근데 원래 여기서 이렇게 되거든? 근데 너랑 동시에 만족하려면 A, B가 서로 집합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A랑 B의 여집합이. 그러니까 결론. 우리는 1부터 6을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되냐면 여기다 집어넣거나 여기다 집어넣거나. 왜? A와 B의 여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니까. 그게 몇 가지냐면 2의 6승까지죠. 근데 2의 6승을 하시면 안 되고 B의 여집합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다 여기 바깥에 들어가는 그 한 가지를 딱 빼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아니라 1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됐죠? 3번 보겠습니다. 도형 문제 이거 원이네요. 10등분 했고 세 점을 임의로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밑줄 일단 삼각형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과연 삼각형이 만들어질지부터 보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골라도 삼각형은 무조건 만들어지죠. 그죠? 무조건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이등변 삼각형일 확률을 구해봐라. 그렇다면 내가 처음에 전체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이 10가지 점을 서로 다 그냥 다르다고 놓으세요. 굳이 내가 너를 원순열이니 뭐니 해가지고 10분의 1을 할 필요 없이 그냥 10개를 다 다르다고 놓는다면 전체 가지수는 10C3이 되겠죠. 분의 자 2등변이 돼야 되는데 2등변이 된다는 거는 요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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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딱 10등분인가? 이렇게 하면 10등분이죠. 우리가 2등변 만들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보통은 요거 하나 잡고 너를 기준으로 양옆에서 이런 식으로 잡죠. 양옆에서 이렇게 꼭지점 하나 기준으로 하나를 잡으시면 요거 한 개당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이런 식으로 꼭지점 하나당 2등변 삼각형이 몇 개씩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씩 나와요. 그죠? 4 곱하기 한 바퀴 뺑그로 돌아가면 곱하기 10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시 요거 기억나니? 우리가 원을 10등분을 했다면 10등분을 한 거 중에서 요 한 칸을 1이라고 본다면 나는 요 홀을 몇 칸씩 가져가느냐에 대한 얘기라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한번 볼까? 자, 얘는 요쪽에 호가 얼마짜리냐면 하나, 둘, 셋, 네 칸짜리. 요쪽에 호가 네 칸짜리. 요쪽에 호가 두 칸짜리라는 거예요. 즉 얘를 호의 길이로만 표현을 한다면 너는 어떤 삼각형이냐면 4, 4, 2라는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이 호와 마주보는 원주각이 찍히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아갈 수 있죠. 4, 4, 2 곱하기 10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긴 4, 4, 2 같은 애들이 또 여러 개 있다고. 4, 4, 2도 있고 3, 3, 4도 있겠죠. 3, 3, 4도 있고 또 2, 6도 있고 1, 1, 8까지 있나요? 이렇게. 여전히 몇 개예요? 4 곱하기 10이죠. 4 곱하기 10이죠. 이 방식의 장점은 뭐였냐면 2등변은 원래 세기가 개 쉬워. 뭐랑 뭐가 세기가 좀 불편해? 특히 뭐가 세기 어려워요? 원에서 삼각형 중에? 삼각형 중에 세라고 하면 제일 짜증나는 애가 하나 있어. 누군 얘 하나?
이것의 개수, 이것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제일 짜증나는 게 얘예요. 뭐게? 힌트 줄게. 이등변, 직각, 둔각, 예각. 예각이 제일 색이 개 같아요. 예각이 제일 색이 개 같습니다. 예각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배우냐면 둔각을 전체 삼각형의 개수에서 뺀다로 배워요. 둔각과 직각을 전체 삼각형의 개수로 뺀다. 이렇게 배운다고. 직각은 어차피 지름을 포함하지 않으면 직각이 세개가 제일 쉽죠. 지름 포함한 다음에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되니까. 둔각은 어떻게 세냐면 요 지름을 포함한 거 하나 딱 잡은 다음에 요거 지름 기준으로 왼쪽에서 2개를 잡아요. 그리고 한 바퀴 돌린다고. 그럼 그냥 둔각의 개수가 나와요. 그거 전체를 다 뺀 게 예각인데 동일한 방식을 요 호의 길이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쉬워요. 해볼게. 우리가 여기서 세 점을 골랐을 때 이번에는 이등변 삼각형이 될 확률이 아니라 옆에다 써주세요.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그렇다면 얼마일까? 그거를 이 방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예각이라는 거는 호의 길이가 얼마짜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커도? 얼마를 넘을 수가 없어. 5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정확하게 5짜리가 얼마야? 걔가 절반에 해당하는 직각이에요. 맞죠? 즉 내가 여기 있는 숫자들이 5를 넘어가면 안 돼. 즉 어떤 거밖에 안 돼? 334밖에 없어. 334밖에 없어. 어휴. 442다. 그러네. 이렇게 2개밖에 없다. 아닌가? 432도 있다. 432. 432가 맞나? 432 이상하잖아. 433. 433 있구나.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죠? 4, 4, 2, 4, 3, 3. 더 이상 없어요. 딱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를 이제 뺑글로 돌리는 거니까 이것들이 나열되는, 여기에 나열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요 2라는 게 기준이 될 것이고 즉 442나 244나 424나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거 곱하기 10까지, 얘도 곱하기 10까지.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었어. 예를 들어 4, 5, 6 예컨대 이런 게 있었어. 얘는 4, 5, 6이 되려면 15등분한 상태였겠죠. 자, 4, 5, 6이 되는 경우에는 얘는 삼각형이 몇 개게? 4, 5, 6짜리는. 얘는 곱하기 15가 아니에요. 곱하기 15에다가 얼마를 더 곱해야 돼? 곱하기 2를 더 곱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4, 5, 6의 의미는 뭐냐면 이쪽이 4고 네가 5고 네가 6이란 얘기야. 그지? 근데 이게 뺑글뺑글 돌아가기 때문에 곱하기 15를 한 거야. 꼭지점이 15개라서. 너랑 대응되는 요쪽에는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너가 어쨌거나 15개가 있으니까. 근데 4, 5, 6이랑 4, 6, 5랑 분명히 서로 다르죠. 그것 때문에 곱하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원순열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쨌거나 여기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개수를 세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넘어갑니다. 4번 볼게요. 자, 노, 파 5개 공을 동시에 꺼냈고 세 가지 색의 공이 모두 나올 확률이 A분의 B래. A 더하기 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럼 일단 빨로 파니까 5개를 동시에 꺼내면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11CO죠. 11CO. 이거를 분모를 11CO로 잡겠다는 거는 4개, 4개, 3개를 서로 다 구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빨간색 4개도 서로 다 다르게, 노란색, 파란색도 서로 다 다르게 보겠다는 거야. 그럼 3가지 색이 모두 나오려면 내가 어쨌거나 빨로파가 빨, 노, 파 얘네가 4개, 4개, 3개 있거든? 근데 몇 개를 꺼내야 되냐면 총 5개를 꺼낼 거예요. 총 5개. 이 5개를 각각에서 몇 개씩 꺼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기껏해야 5개라는 거는 쪼개봤자 3, 1, 1 혹은 3, 아니지? 2, 2, 1 이렇게 2가지밖에 없어요. 맞죠? 3, 1, 1 아니면 2, 1밖에 없지? 그러면 3, 1, 1이 된다면 누가 3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죠?
네가 3일 수도 있고 네가 3일 수도 있고 네가 3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따로 해요. 자, 네가 3이면 4시에 4시에 3시 3이지. 4 곱하기 4니까 16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3인 거랑 네가 3인 거는 사실은 똑같죠. 네가 3이면 4 곱하기 4시1이면 또 4 곱하기 3시1이니까 또 3. 그럼 48입니다. 48. 곱하기 2가 되는 이유는 얘가 3일 때랑 얘가 3일 때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둘둘 하나. 둘둘 하나라는 거는 4시 2, 4시 2, 3시 1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되면 66, 30, 663, 108인가요? 근데 얘가 둘, 1, 2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너가 6, 4, 3이 되죠. 6, 4, 3. 6, 4, 3 곱하면 얼마니? 70인가요? 맞죠? 근데 1, 2인 거랑 1, 2인 거랑 같죠? 곱하기. 답은 이렇게. 약간 귀찮죠? 배점을 보면 알아요. 4.3점짜리라는 거는 문제 자체는 개쉬워 보이지만 은근히 귀찮은 문제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부터 10까지 자연수, 임의로 세 수를 동시에 선택을 했고 작은 수부터 차례로 등비 ABC라고 했는데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확률은 얼마인가? 5번 별표. 자, 5번 일단 풀어보세요. 1부터 10 등비. 얘는 마침 또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등비 수열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힌트를 드리자면 순서상을 셀 때 어떤 방식으로 세는 게 편할까요? 순서대로 ABC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순서상을 센다는 거는 A에 따른 BC의 개수를 셀 수도 있고 B에 따른 AC의 개수를 셀 수도 있고 C에 따른 AB의 개수를 셀 수도 있어요. 당연히 뭘 가지고 세는 게 편할까? B에 대한 AC의 개수를 세는 게 편해요. 뭐 때문에? 등비 조항 때문에. 맞죠? 해볼게. 자, B가 만약에 2야. 그러면 AC를 곱해서 4가 나오면 돼요. 맞아요? 그럼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죠? 어차피 순서대로니까. 1, 2, 4 한 개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B가 2일 때 한 개예요. B가 3이면 9니까 1 곱하기 9 한 개죠. B가 4가 되면 너는 2 곱하기 8이니까 역시 한 개 있나요? 저 2, 4, 8. 자, 5가 되면 있나요? 너는 25니까 없어요. 그죠? 자, 근데 B가 6이 되면 어때? 36이죠. 36은 4 곱하기 9가 가는 거예요. 보통 얘를 빼먹어요. 왜 이거를 잘 빼먹냐면 여러분이 등비수열의 형태로 자연수의 형태가 등장했을 때 공비가 자연수일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항들이 3개인데 얘가 공비가 자연수일 것 같다고. 왠지. 왜? 얘네가 다 자연수니까. 근데 실제로 공비가 꼭 자연수일 필요는 없죠. 그죠? 얘는 공비가 2분의 3짜리. 이거는 등비수열 셀 때 되게 많이 놓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답이 2번이 많이 나온다고. 이거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2번으로 답을 틀리는 경우가 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대부분의 아이들이 맞게 풀었다고 착각을 하고 다 같이 잘못된 답을 적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6번. 자, 1부터 9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인데 임의로 4개를 꺼냈어요. 그죠?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할 확률. 어쨌거나 A, B, C, D를 대소관계를 그러니까 순서대로 꺼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9시 4죠? 9시 4분에 어떤 게 가능할까? A, B, C, D가 합이 홀수라 그랬고, 그리고 곱한 거는 사의 배수래. 그러면 다더한 게 홀수란 얘기는 너는 홀수가 1개, 3개 여기 둘 중에 하나죠. 그죠? 합이 홀수라는 거는 홀수가 홀수개. 자, 밑에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가 4의 배수래요. 우리가 곱한 값이 4의 배수다. 곱한 값이 뭐의 배수다. 곱의 배수 판단은 거의 대부분 이 방식으로 풀어요. 뭐로 풀죠? 다시 한번. 곱이 뭔가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 확률을 구한 상황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요. 뭘 이용해서? 저기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뭐? 곱이 4의 배수야.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짝수가 2개? 짝수가 3개? 짝수가 4개? 4의 배수가 1개? 4의 배수가 2개? 로 하기보다는 곱이 뭔가의 배수면 거의 여사건으로 접근합니다. 무조건 여사건으로 접근해요. 써놓으세요. 여사건. 그렇게 써놓으라고. 곱에 대한 배수 판단 땡땡 여사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딱 보면 나온다. 곱이 뭐의 배수네? 그럼 여사건을 하겠네. 너네가 여사건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일이 없어. 왜? 얘는 무조건 여사건 유리해. 한 95% 이상은. 한번 볼게. 그럼 봐봐. 일단 네가 홀수가 1개 또는 3개라는 거는 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홀수가 지금 5개거든? 5개 중에 1개를 고르고 남은 짝수 4개 중에 3개를 고르거나 5개 중에 3개를 고르고 남은 4개 중에 1개를 고르거나 이만큼이 뭐냐면 가를 만족하는 전체입니다. 맞죠?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사실은 뭘 찾고 싶냐면 가와 나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찾고 싶어요. 이렇게. 즉 가 조건을 만족하면서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걸 찾고 싶다고. 그러면 그거를 가에서 빼버리면 가를 만족하면서 나도 만족하는 게 나오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요거 전체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그럼 누가 남냐면 이 부분이 남잖아. 그죠? 이렇게 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거를 구하려고. 요걸 구하시면 돼요. 가교 나의 여집합. 그럼 다시 한번 홀수가 1개 또는 3개인데 곱이 4의 배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홀수가 1개면 곱이 4의 배수가 안 될 리가 없잖아. 그지? 아니 홀수가 1개면 나머지 3개가 짝수인데 곱하면 당연히 4의 배수가 되겠지. 즉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뭐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돼. 그럼 3개 중에서도 남은 하나의 짝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4의 배수가 아닌 짝수가 나와야 돼요. 뭐밖에 없어요? 1부터 9까지 중에서는 2와 6밖에 없어요. 2 곱하기. 너가 3, 5, 10, 1인 거죠. 이렇게. 너를 여기서 빼시면 되겠죠. 너를 분절. 6번 별표예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를 너네가 정석적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4의 배수를 가지고
짝수 막 설계하고 사회배수 막 끼워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전체에 대한 여사건을 하기보다도 딱 부분 명제에 대한 여사건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명제 2개짜리에서. 넘어갑니다. 7번은 쉽죠. 7번은 넘어갈까? 8번 하겠습니다. 자, 크기와 모양이 같은 밑줄 6개의 사탕을 4명의 학생에게 나눠줄 때 4명의 학생 중 2명의 학생만 사탕을 받을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내가 사탕을 받고 받지 않는다 라는 거는 지금 크기와 모양이 같은지 다른지 여부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거를 원래 4명에게 나눠주는 그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썼을 거냐면 4H6이라고 쓰겠죠. 그죠? 근데 실제 8번을 풀어낼 때 확률을 풀어낼 때 여러분이 중복조합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거기다 뭐라고 써냐면 확률 단원에서는 중복조합 기호를 어지간해서는 쓰는 일이 없다예요. 쓰는 일이 없다. 언제만 쓰냐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해의 순서상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애초에 분모가 방정식의 순서상이라는 거지. 순서상이 분모인 경우는 괜찮아. 근데 얘처럼 나눠주는 상황이라는 거는 랜덤하게 내가 나눠준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4의 6승으로 나와야 돼요. 무조건 중복순열로 갑니다. 크기와 모양이 문제에선 같다고 써있지만 실제 크기와 모양이 같다고 풀어내시면 조지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 옛날에 중동에서 시험 잘못 내가지고 전원정답 나온 적 있다? 정확하게 그렇게 잘못 내서 분모를 중복 조합으로 옛날 얘기예요. 한 5년 전 얘기인데 어쨌거나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4명에게 나눠줄 건데 딱 2명만 받는 거지. 그럼 내가 전체 4명에게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나눠준다는 거는 4의 6승이에요. 그죠? 첫 번째 사탕도 4명, 두 번째 사탕도 4명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건데 그 중에서 2명만 받는 거니까 2명을 골라야 돼요. 4C 곱하기 그 2명에게 나머지 6개를 다 나눠줘야 되죠. 2의 6승인데 그 2명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명씩 다 준 건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8번에 있는 선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잘못됐다 문제가. 잘못 낸 문제라고. 이거 중복조합으로 하면 답이 제대로 나와요. 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거 얼마 나오니? 4의 5승분의 3 곱하기 2의 5승 빼기 1이니까 93인가? 그죠? 1024분의 93 나와요. 아니 생각을 해봐. 야, 너네가 6개를 4명한테 자유롭게 나눠줘. 근데 개 재수없게 2명은 아예 빵개를 받을 확률이라는 게 그렇게 크겠어? 6개나 4명한테 랜덤하게 나눠주는데 예를 들어 한 명한테 다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얼마야? 원래 4의 6승분의 1이지. 그죠? 4천분의 1이란 말이야. 한 명이 다 받을 확률이. 그거를 중복 순열로 하면 그런데 중복 조합을 하면 분모 자체가 4의 지우기 되기 때문에 분모 자체가 굉장히 작아져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자유로이 나눠준다라는 그 사건에서 한 명에게 다 줄 확률과 내가 예를 들어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될 그 사건이 그 순서상에 대한 확률 자체가 발생할 확률이 같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이거랑 중복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6빵빵빵이랑 이거랑 확률 자체가 다르다고. A라는 상황, A, B, C, D가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 얘는 둘둘 하나하나는 내가 요 사탕을 다 다르다고 본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너가 사탕이 A1부터 A6까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6개를
아, 이거 너무 개수가 많으니까 그냥 3개만 합시다. 3개만 봐봐.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3빵빵이 될 확률과 111이 될 확률이 있어. 3빵빵이라는 건 27개 중에 1개죠. 그죠? 3개를 3명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근데 111이라는 거는 3개를 3명한테 서로 다르게 나눠준 거예요. 몇 가지에? 27분의 6가지죠. 3팩토리얼까지 3팩토리얼. 다르죠, 지금 확률이. 이 순서상에 대한 확률과 이 순서상에 대한 확률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복조합분의 경우의 수로 풀어주시면 답이 안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확률 계산을 하는 경우는 언제만 그렇게 계산을 하냐면 문제에서 순서상 중 하나를 골랐을 때 혹은 다음과 같은 함수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중에서 뭔가의 확률을 물어본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그러면 중복조합을 푸는 게 맞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극히 드물고 어지간해서 우리는 중복조합은 그냥 쓰지 않는다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8번 나오면 이거 이의 제기하시면 됩니다. 자, 9번 이과 7에서 14번 다음과 같이 토너먼트로 축구 경기를 할 대진표를 짜려고 할 때 첫 라운드에 11번과 14번이 경기를 할 확률에 대해서 자 9번 같은 문제가 딱 뭐냐면 이런 대진표 문제가 사실은 봐봐 내가 지금 11번이 8자리 중에 어딘가는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지? 지금 이 대진표는 굉장히 공정해요. 왜? 뭐가 없어? 부전성이 없어요. 부전성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분명히 천지 차이에요. 부전성이 있을 때랑 없을 때 나눠서 풀어줄게 봐봐. 내가 11번 입장에서는 이 8자리 중에 어디에 배치가 되든지 유리하고 불리함이 없지. 그지? 아무 데나 들어가. 그 다음에 14번이 대진표를 뽑았다 칩시다. 그럼 14번이 바로 11번과 붙을 확률은 당연히 얼마야? 7분의 1이죠. 7분의 1. 그렇죠? 왜냐면 남은 자리가 7개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얘는 지금 8번에 대한 얘기야. 7번이고 부전성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문제가 더 나올 법한데 자 이래요. 만약에 이래 놓고 1라운드에서 아니지 얘는 첫 라운드네. 사실은 뭐 요 대진표와 관련된 확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첫 번째 1라운드에서 그냥 만나는 경우 1라운드 그럼 1라운드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처음에 대진표를 뽑을 때 11번이 어디서 뽑아야 돼 무조건? 이쪽에서 뽑아야 되죠. 아니 얘는 부전성을 하면 안 되잖아 11번은 일단은. 그러니까 이 6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고. 7분의 6이 된다고. 7분의 6. 그죠? 곱하기. 걔를 뽑았다면 걔랑 같이 있는 녀석을 뽑을 확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여전히 하나죠. 그죠?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이 하나가 줄었는데도 7분의 1이라는 거야. 아까 8반이었죠. 얘 7반이에요. 그래서 얘가 11반이 요 부전승이 아닐 확률 얘는 14반이 예컨대 11반이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뽑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 공교롭게 여기를 뽑을 확률이 6분의 1 이렇게 그냥. 응? 어디? 왜? 이쪽에서 뽑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뽑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잖아. 부전승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11반이 뽑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11반, 14반, 6개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뽑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뽑긴 여기를 뽑아야 돼. 14가 일로 와야 되죠. 지금 처음에 11반이 여기를 뽑을 확률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중에 여기 11반이 왔어. 14반이 뽑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에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여전히 7분의 1.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11반과 11반과 14반이 결승에서 만날 확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재밌어요. 자, 그럼 봐봐.
결승에서 만난다는 거는 무조건 반 갈라야 돼요. 맞죠?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만나면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는 탈락할 거 아니야. 즉 11이 여기 있고 14가 여기 있든 14가 여기 있고 11이 여기 있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근데 단 모든 반의 승률은 동일하다. 뭐 이렇게 뭐 승률만 다르게 해가지고 더 어렵게 내는 문제도 있는데 봐봐. 일단은 요 문제는 대진표가 원하는 위치에 오기도 해야 되지만 1라운드 이후에 만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이겨서 올라가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11반이 여기 놓이고 14반이 여기 놓인다고 해서 결승에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그 전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이 대표적인 뭐 한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만나서 한국이 이길 확률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막 만들거든. 그럼 11반이 이쪽에 놓일 확률, 14반이 이쪽에 놓일 확률 각각에다가 이제 곱해서 볼게요. 자, 11반이 이쪽에 있는 대진표를 뽑을 확률은 7분의 4가 될 거고, 너는 하나, 둘, 셋, 넷에서 하나 들어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죠. 근데 6개 중에서 이쪽을 뽑는 것과 너를 뽑는 게 분명히 달라요. 그죠? 그러면 6개 중에 2개거나 6개 중에 1개라는 거죠. 이거 따로따로 해요. 자, 그럼 만약에 11반이 요 4자리 중에 예컨대 여길 왔어. 14반은 여길 왔어.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내가 결승에서 만나기 위한 준비는 끝났어요. 여기다가 뭘 곱하시면 되냐면 필요한 승수를 곱하시면 돼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겨야지만 올라가죠. 얘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겨야지만 올라가지. 승수가 총 4승이 필요해. 곱하기 2분의 1에 4승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간다. 얘도 이겨서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이겨야 되고 얘도 이기고 총 4승을 해야 되니까 2분의 1에 4승을 곱하게 되고. 자, 이 경우는 좀 다르죠. 내가 14반이 공교롭게 부전승을 했어. 그럼 당연히 총 필요한 승수는 몇 개밖에 없냐면 3승만 하면 돼요. 결승에서 만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2분의 1에 3승이 되겠죠. 여기다 써놨죠. 승률이 동일하다. 승률 다르게 하면 또 문제 개 더러워집니다. 요거 곱하기 2. 왜?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죠? 뭐 이런 식의 문제 변형해서 내기도 한다. 넘어갑니다. 10번이 그리고 11번이 저 강서 쪽에서 굉장히 시험이 더럽기로 유명한 바로 그 학교 문제인데, 이제 여러분도 알 수 있죠? 한 문제에다가 이렇게 2개 이상을 끼워 넣은 이런 유형의 문제 수원에도 있었죠. 이렇게 한 거의 각도가 세타 1, 이거를 세타 2, 이거를 세타 3 다 더해가지고 답내라.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30알파 더하기 200 베타 구해야 돼요. 첫 번째, 세 쌍의 부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좌석 번호가 지정된 6개의 좌석표를 한 장씩 뽑아서 앉기로 했을 때 밑줄 적어도 한 커플이 이웃하게 앉을 확률. 어쨌거나 적어도 한 커플이 이웃하게 앉는 거니까 모든 커플이 찢어져서 앉을 확률에 대해서 구하고 1에서 뺄 수 있겠죠. 한번 볼까? 자리가 이렇게 6자리인데 구보니까 A, B, C, 자, 이렇게 부를게요. 어차피 A끼리 구분이 되든 구분이 되지 않든 전체 경우의 수가 2씩 나눠진다는 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름을 굳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AA, BB, CC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럼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6자리에다가 AA, BB, C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팩 나누기 2팩, 2팩, 2팩이죠. 맞죠? 이게 전체예요. 6자리 다 구분돼요. 서로 다른 6자리에다가 같은 문자 2개 나열을 한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 B, C를 다 이웃하지 않게 나열을 하려면 아무거나 하나를 먼저 넣어줍시다. 나는 이 가운데를 먼저 정해줄게요. 왜? 이웃하지 않게 나열돼야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이 늘어놓는 편이 그 이후 A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편해요. 무슨 얘기냐면 A를 만약에 여기다 잡으면
A가 여기가 아닌 하나, 둘, 세 자리 나올 수 있지, 그지? 근데 A를 여기다 잡으면 하나, 둘, 세 자리가 아닌 두 자리밖에 못 와요. 그래서 가운데부터 시작한다고. 가운데다 A를 놓고 시작한다고. 근데 가운데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죠. 3을 곱할게. A, B, C에 대해서. 자, 그럼 A를 먼저 놨고 그 다음에 A라는 거를 여기다가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이 대칭이니까 당연히 두 가지 경우가 다 동일하겠죠. 케이스 나눌 필요 없죠. 자, 남은 네 자리가 남았어. 그럼 네 자리가 남았는데 당연히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네 자리 중에 누구를 정할까? 어디를 정해, 당연히? 당연히 얘를 정하겠죠. 왜? 너랑 이웃하지 않으면 B가 여기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가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죠. 두 가지죠. 됐어? 그치? 이거 은근히 되게 헷갈려. 10번. A1, A2 막 이렇게 놓고 하면 뇌절 온다고. 이웃하지 않게 저런 상황에서 하는 거는 뭐랑 되게 유사하냐면 너네 경우의 수 옛날에 색칠놀이 했던 거 기억나니? 영역별로 있는데 너를 근접한 영역끼리는 같은 색으로 칠하지 않는다. 그때 국룰이 뭐였냐면 가장 많이 인접하는 면을 먼저 칠해요. 얘를 먼저 칠하는 이유는 뭐야? 나머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싹 사라지고 항상 제약이 많은 쪽부터 해결을 하셔야 돼요. 영역상 얘네 둘이 제약이 제일 많거든. 그죠? 그래서 얘를 먼저 해결을 했고 A가 너거나 너였고 그래서 여기다 놓는다면 이 자리만 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정해지더라. 요거 10번의 가방 같은 것도 은근히 어려우니까 잘 보시고. 자, 나번. 이번에는 1부터 200까지 자연수가 적힌 200장의 카드 중 한 장을 뽑아 15와 서로소인 카드를 뽑을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15와 서로소 밑줄. 15와 서로소라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죠. 그죠? 3의 배수도 아니면서 5의 배수도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전체에서 3의 배수인 거 빼고 5의 배수인 거 빼고 잠깐만. 그리고 3과 5의 배수 둘 다인 건 다시 더해주면 되죠. 그죠? 즉 무슨 얘기냐면 15와 서로소라는 거는 3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님이죠. 그럼 내가 3의 배수라는 사건은 A, 5의 배수라는 사건은 B, 아닌 거고 AND죠. AND. 즉 나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전체 1 빼기 뭘 구하면 되냐면 A 합 B를 구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를 구하면 되지. 그럼 얘를 구한다는 건 무슨 의미야?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거를 전체에서 빼면 되죠. 그죠? 3의 배수 1 빼기 P 3의 배수 빼기 P 5의 배수 더하기 P 15의 배수 3의 배수는 몇 개냐면 166개. 뭔 소리야? 3의 배수는 66개, 5의 배수는 40개인가? 200까지니까 40개, 15의 배수는 13개인가요? 그죠? 그래서 빼고 다시 더하시면 된다. 계산 안 해줘도 되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1, 12, 12 몇 개 남았는데 일단 12번까지 좀 보고 16번까지 해야 되나? 12번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 자, 11번. 자, 다음 보기에서 구한 알파 베타에 대해서 100알파 더하기 24베타의 값을 구해봐라. 먼저 1부터 10에서 선택한 임의의 두수 mn에 대해서 2의 m승 더하기 3의 n승 1의 자리의 숫자가 7, 1 확률이 알파이다. 일단은 2의 m승과 3의 n승을 더했거든.
근데 m이라는 게 1부터 10. 너도 1부터 10이에요. 그럼 봐봐. 너의 1의 자리 숫자가 7이라는 얘기거든. 1의 자리 숫자.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어떤 게 나오는지만 봅시다. 이쪽은 1의 자리 숫자가 뭐가 나오냐면 2, 4, 8, 6, 다시 2. 이렇게 나오죠. 1의 자리 숫자 입장에서는. 3의 1승부터 보시면 3, 9, 7, 1,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몇 개마다 반복이 되냐면 4개마다 반복이 돼요. 맞죠? 그럼 합해서 7이 되는 거 1의 자리 숫자가 7이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 일단 요거 되니? 8, 9 요거 되죠? 4, 3 되죠? 6, 1 되죠? 또 있나? 2랑 더해서 되는 거 5 없죠?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요게 가능하고.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에 너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1부터 10까지 너가 얘 1승이거든? 1자리가 3개 있어요. 3개. 그 다음에 2자리도 그러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2자리도 3개 있죠? 나머지는 2개씩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MN을 전체에서 골랐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10의 제곱분에 되는 게 3 곱하기 3, 2 곱하기 3, 2 곱하기 2 이렇게 이만큼 개가 나와요. 확률 알파 구했죠? 자, 베타는 뭐였어? 얘가 중복 순열로 풀어내는 문제였는데 두 집합 중에 임의로 밑줄 서로 다른 두 집합을 택했고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포함될 확률은 베타이다. 자, 나번을 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두 집합을 서로 이름을 붙이는 게 편하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확률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도 전혀 상관은 없죠. 경우의 수를 구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름을 붙인 다음에 2로 나눠야 되는데 그냥 확률 입장에서는 그냥 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을 택한 거고 그러면 서로 다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근데 그냥 이거는 하나씩 잡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부분 집합이 몇 개죠? 총 16개죠? 16개 그러면 16분의 2의 4승분의 아니지 16시 2분의 자 16시 2라 하면 부분 집합을 내가 서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이걸 곱하기 2를 해줍니다. 분모에다가 2를 곱하는 이유는 16시 2를 한 다음에 이거 앞에 거를 A라는 집합 두 번째 거를 B라는 집합으로 이름을 명시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를 이름을 명시했으니 이제 나는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전체 집합 X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다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럼 여기다 이제 갖다 넣을 수 있지.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세 군데에다가 집어 넣는 경우의 수. 근데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제외하셔야 되냐면 이 자리가 공집합인 경우를 제외하셔야 돼요. 여기가 공집합이 되면 A, B가 서로 같아지죠. 그죠? 즉 3의 4승 빼기 2의 4승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의 수예요. 맞죠?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왜? A가 B에 포함이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A, B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그 곱하기를 쓸데없이 둘 다 한 게 아니라 곱하기 2를 하지 않으면 A, B라는 집합의 형태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끝. 넘어갑니다.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얘는 중동 기출입니다. 중동 기출이고 민우야 30분만 보자. 자 이제 앞뒤로 뒤집은 게 이제 대칭수라는 거죠. 표현 자체는 어렵지 않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확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하셔도 되지만 이 확률 자체를 이용을 해서 푸셔도 상관은 없고 첫 번째 각 자리에 모든 숫자의 합이 20 그리고 각 자리 숫자 중 0을 제외한 모든 숫자의 곱은 81이래요. 그래서 합은 20
곱은 81.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 이 곱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까? 어쨌거나 너는 3의 4승인데 9로 만들 수도 있고 3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근데 보니까 합이 20이 되려면 일단 1이라는 거, 1이 몇 개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어떤 게 가능하냐면 3, 3, 그 다음에 1이 18개. 예컨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아니지? 3, 3, 3, 3. 그리고 1이 몇 개가 있지? 너가 12니까 1이 8개. 뭐 이런 거 가능해요. 그죠? 근데 어차피 봐봐. 대칭수잖아. 대칭수고 지금 12자리 대칭수이기 때문에 내가 앞에 6자리가 있고 6개, 6개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사실은 절반 입장에서는 합이 20이 아니라 10이 될 거고 절반 입장에서는 곱이 81이 아니라 9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즉 이쪽에 3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1이 4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지? 맞나? 응. 그럼 딱 10 나오죠. 그죠? 이런 거 가능하죠. 이쪽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6시죠. 6시. 그 다음에 3이 2개가 아니라 9가 있다면 어떨까? 9가 있을 수도 있죠. 9가 있다면 합이 10이 되기 위해선 1이 1개만 필요해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0이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요걸 이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2자리 수라고 했기 때문에 맨 앞은 당연히 0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앞이 9, 맨 앞이 1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9가 되면 뒤에 나열하는 5가지죠. 이렇게. 근데 12자리의 대칭수는 몇 가지 경우죠? 이 앞부분을 나열하는 가지수가 맨 앞자리가 9가지, 뒤에가 10의 5승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대칭수라는 건 절반을 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된다. 약분하면 답이 나온다. 넘어가서 14번 어렵지 않고 15번 보겠습니다. 15번 15번, 16번 뭐 이런 거 볼 건데 자 15번 1부터 12 공을 꺼냅니다. 근데 어떻게 꺼내냐면 한 번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고 계속해서 꺼내는 거니까 비복원 추출이죠. 3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은 공이 나오거나 A가 2점, B가 0점, A가 0점, B가 1점. 근데 8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대요. A가 이 게임에서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1부터 12니까 너는 3의 배수가 몇 개 있냐면 4개 있고 3의 배수 아닌 거 너가 8개 있죠? 비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이것들을 이제 나열을 하겠다는 거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해서 앞에서부터 이제 뽑아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총 8점을 얻어야 되는데 3의 배수가 나오면 A가 플러스 2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오면 B가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A가 이기는 거를 바라는 거죠. 그럼 봐봐. 어차피 A가 이기려면 3의 배수 4개가 이거 8개 나오기 전에 얘가 먼저 나와야 돼요. 맞아요? 즉 이거를 나열을 한다면 3의 배수를 편의상 뭐 A라고 부르고 3의 배수가 아닌 거를 소문자 B라고 부른다면 하나, 둘, 셋, 넷. 원래 이것들을 나열하는 가지수는 얼마가 되냐면 12C4가 돼요. 맞죠? 근데 내가 하나씩 차례대로 뽑는다는 거를 앞에서부터 뽑되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내가 나열을 하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주머니 안에 A 4개랑 B 8개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씩 뽑는다는 건 어쨌거나 A, B가 뒤죽박죽 나오겠죠. 이거를 순서대로 내가 다양하게 나열을 한 다음에 실제로 뽑기는 앞에서부터 뽑는 거랑 동일하다고. 그 상황 자체가.
원래는 순서가 정해진 상태로 내가 뽑는 거는 아니죠, 사실. 근데 얘를 내가 한번 나열을 했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나열에 대해서는 뭘 대응시키겠다는 거냐면 순서대로 A, 그 다음에 B가 8개가 뽑히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생긴 나열과 대응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 A가 먼저 이기려면 반드시 얘네가 B가 8개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야 되죠. 즉 사실은 맨 마지막 자리가 B가 되면 되죠. 근데 잘 생각해봐. 맨 마지막 자리가 B가 될 확률이 얼마일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지 않더라도 마지막 자리가 B가 될 확률은 당연히 3분의 2가 되겠죠. 왜냐면 너가 8개고 너가 4개니까 3분의 2니 3분의 2. 답이 그냥 3분의 2가 됩니다. 답은 1이죠. 넘어갑니다. 잘 모르겠어. 한번 곰보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15번 같은 거는 언뜻 봤을 때는 3의 배수가 4개고 3의 배수 아닌 게 8개고 너는 2점이고 너는 1점이니까 되게 공평해 보이지 않니? 확률이 비슷해 보이지 않니? 승률이? 아니야? 나만 그래? 얘는 2점씩 얻잖아 어쨌거나. 얘가 절반, 그 대신 얘는 2배만큼 더 많잖아. 얘는 1점씩 얻지만. 하지만 승률은 3분의 2예요. A가 이길 확률이. 그러니까 친구랑 내기를 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를 잘 골라서 하시면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자, 너네도 이거 풀기 전에 이렇게까지 확률이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 비슷해 보이지 않아? 넘어갑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음료수 5병을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남김없이 나눠준대요. 그때 A, B가 각각 한 병만 받을 확률에 대해서 구해봐라. 16번은 무엇과 완전히 동일하냐면 8번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맞죠? 8번과 비교해보세요. 8번은 크기와 모양이 같다고 돼 있지만 얘는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종류의 음료수라고 돼 있지. 근데 이 음료수가 서로 다른지 같은지가 랜덤하게 나눠줄 때 의미가 있어? 야, 코카콜라를 내가 나눠줘. 근데 잘 보시면 제조 연월일 뭐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죠, 사실은. 이게 같고 다르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니까, 나눠주는 상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16번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맞아요. 그럼 봐봐. 원래 다 나눠주는 상황은 4의 5승가지라는 거지. 근데 A, B가 딱 한 병만 받는 거죠. 한 병만. 그러면 A, B가 받을 그 음료수 한 개씩을 골라줘야 돼요. A가 받을 거를 고르는 게 5실, B가 받는 걸 고르는 게 4실. 그 다음에는 남은 3병은 2명에게 막 주셔도 됩니다. 그게 2의 3승가시죠. 답은 이렇게. 서로 다 다르게 본다. 넘어갑니다. 17번 넘어가도 될 것 같고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집합 3개짜리죠? 자, A, B가 밑줄 배반. 그 다음에 PA는 0.3. A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은 0.85. 너를 바꿔보시면 A 교집합 1-A 교집합 C죠. 즉 A교 C가 0.15라는 얘기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드모르간 써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PA는 0.3. 그리고 A, B는 서로 배반. 그리고 B 합집합 C는 0.55래. 다 합집합한 걸 구해봐라.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요? A, C, B. 자, 이렇게 돼 있거든. 아이고. B. 얘는 교집합이 있을 수 있지만 너랑은 교집합이 없는 그림은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0.15, 0.15, 그리고 B 합 C가 0.55네. 이만큼이 0.55네. 이만큼이 0.5. 그러니까 A 합 B 합 C는 너에다가 너 더하시면 끝. 답은 0.7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되게 웃긴 문제인데, 자, 일단 뭐라고 돼 있냐면, 4개의 축구팀이 있어요. 근데 각각 모든 팀과 한 경기씩 치릅니다. 총 6경기를 치르겠죠. 왜냐면 4C2가 되니까.
근데 각각의 팀이 이길 확률은 절반이네. 승률은 서로 다 같은 상황. 경기에서 밑줄 모두 이긴 팀도 없고 모두 지는 팀도 없을 확률은 얼마인가? 그럼 나는 이 확률이라는 거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편하냐면 모두 지는 팀, 이기는 팀이 존재 더하기 모두 지는 팀이 존재 빼기 모두 이기 전승이라고 쓰자. 전승 전패 팀 존재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나는 얘네가 없는 걸 보고 싶은 거니까 요거를 이제 전체에서 뺍니다. 1 빼기 이만큼이죠. 이렇게. 자, 일단 첫 번째 모두 이기는 팀이 존재할 확률은 얼마일까? 우리가 모두 이기는 팀이라는 거는 딱 한 팀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A가 전승을 했으면 나머지 애들은 A한테 다 진 거기 때문에 A 이외에는 전승을 했을 리가 없어. 그지?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전체 4C 요 경기들인데 그럼 봐봐. A, B, C, D 얘네 입장에서 A라는 팀이 전승을 할 확률을 한번 봅시다. 그냥 A라는 팀이 다 이기려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 대해서 다 이겨야 되죠. 2분의 1에 3승이에요. 다 이기면 돼. 근데 A가 다 이길 수도 있고 B가 다 이길 수도 있고 C가 다 이길 수도 있고 D가 다 이길 수도 있죠. 이렇게 됩니다. 맞죠? 전패라고 다를까? 자, 이렇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재밌어. 전승과 전패가 둘 다 존재하는 경우. 그럼 얘는 일단 고를 거예요. 누가 전승하고 누가 전패를 할지. A가 전승, B가 전패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이죠. A를 골랐고 4팀 중 하나, B를 3팀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전패를 할 팀을. 자, 중요한 거는 뒤에 이제 전승을 하기 위해서 A가 3승을 해야 되니까 2분의 1에 3승. B도 전패를 해야 되니까 2분의 1에 3승. 이렇게 풀면 틀려요. 뭐가 잘못됐죠? 맨 뒤에 이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앞에서 A가 전승하는 게 2분의 1에 3승을 곱한다고 했고, 또 B란 또 다른 팀이 전패를 하는 게 또 2분의 1에 3승을 곱했죠. 근데 A가 전승을 하면서 B는 전패를 할 확률이 요거는 이제 그냥 얘는 선택한 거고 요와 같이 확률을 적어주시면 이 부분이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그렇죠. 얘가 2승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B는 여기서 A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남은 C와 D한테 대해서만 지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만 바꿔주시면 되겠다. 답은 이와 같이 나와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0번 아까 풀었던 문제랑 좀 비슷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건의 확률 우리 문제 보고 20 우리 2번 한번 볼까요? 21번도 쉽죠? 22번 볼게요. 정육면체 6 주사위 면에 1, 1, 2, 1 2개, 2가 4개. 근데 적어도 한 번은 2가 적힌 면이 나올 확률을 물어보고 있대. 그럼 당연히 3번을 던지는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3승이죠. 근데 모두 다 1이 나올 확률은 2의 3승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한 번은 2가 나왔겠죠. 모두 다 1이 나온 경우 수를 빼주시면 된다. 넘어가서 23번은 집합에 대한 문제이고 보시면 23번 ABCD의 모든 부분집합이 적혀있는 카드 16장 어쨌거나 원소의 개수 4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2의 4승가지죠. 근데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고 또 B도 A의 부분집합이 아닐 이럴 확률을 물어보고 있대. 너 and 뭐죠? 그렇다는 거는
이걸 하라는 소리랑 똑같지. 1 빼기 P.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나 또는 B가 A의 부분집합이거나 이걸 하라는 소리죠. 우리가 부분집합이 되는 상황을 찾는 게 훨씬 더 계산하기가 쉬워요. 부분집합이 안 되는 걸 찾는 것보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 어차피 너랑 확률은 똑같아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A, B 각각 고르는 거니까 16, C2 곱하기 두 가지. 자, 분의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전체 A, 아니다 B가 밖에 있고 A, 요거죠? 뭐였냐면 3의 4승이었어요. 맞죠? 근데 너도 3의 4승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또는이기 때문에 둘의 교집합이 있어요. 너랑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는 A, B가 서로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지. 즉 이걸 말하는 거죠. 마이너스 2의 4승. 전체 1에서 빼주시면 돼요. 너 빼기 너. 집합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잘 되는 편이다. 넘어가서 24번, 22번과 거의 유사하고 24번 보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25번으로 오세요. 자, 집합. 전체 집합 S는 11 이하의 자연수인데 N개의 원소를 택할 때 N개의 원소들이 모두 연속하는 자연수일 확률을 Pn이라고 하겠대. 옳은 거를 골라봐라. P2는 뭐 이렇게 되고 Pn과 P12-N이랑 같고 뭐 그런가? 일단 봅시다. Pn이라는 거를 P2를 먼저 구해볼게요. P2라는 거는 두 개를 고르는데 두 개가 모두 연속하는 자연수일 확률. 그러면 두 개를 고른다는 건 11C죠. 근데 연속하게 묶었으니까 하나를 묶고 나면 얘네는 될 수 있는 게 10개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11C 2분의 10이 되겠죠. 그죠? 11, 10 나누기 2 분의 10 약분 기억번은 참이 됩니다. 니은번. 그렇다면 n에 대해서 한번 일반화 해볼래? 라는 얘기고, 자, Pn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11개 중에 n개를 고르겠죠. 그죠? 11cn이 됩니다. 분의 n개가 서로 다 이웃한다는 거는 분자가 얼마가 돼야 되죠? 두 개가 이웃하는 경우에는 10이었어요. 세 개가 이웃하면 9가 되겠죠. 그죠? 1, 2, 3부터 마지막에 90, 11까지. 4개가 이웃하게 되면 1, 2, 3, 4부터 8, 9, 10, 11까지 8개가 되죠. 즉 항상 뭐가 일정하냐면 이것들의 합이 일정해요. 합이 일정해요. 12-n이 분자로 올라가는 거 맞죠? 12-n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거든? 근데 너랑 이걸 비교하고 싶대. 11, C, N, 아니지? 12, 마이너스 N. 그러면 너는 얘가 N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이게 같은지를 한번 볼 건데 분모를 보시면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오나? 11팩 나누기 12 빼기 n팩 곱하기 n 빼기 1팩 이렇게 되겠죠? 얘는 11팩 n팩 나누기 11 빼기 n팩.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에다가 n이랑 12-n을 나눠줄게요. 너를 나눠준다는 거는 분모에다가는 곱한다는 얘기죠. 분모에다 곱했으니까 곱하기 n이 됩니다. 이렇게. 얘는 곱하기 12-n이 돼요. 자, 이 상태 약분 되겠죠? 11 됩니다. 약분 되겠죠? n-1 됩니다. 어때요? 너랑 쟤랑 서로 같죠? 참이 됩니다. 디귿번.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되는가? 지금 얘는 pn분의 12-n 이라는 거를 어떻게 바꿔서 하고 싶은 것 같냐면 요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요걸로 바꾸든지. 근데 pn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일반화를 했잖아. 어차피 12-n으로 분모로 두겠다는 거는 디귿번의 식이 이렇게 나와요. 너가 pn이라는 게 11cn 분의 12 빼기 n 분의 12 빼기 n이죠.
자, 이렇게 n이 2부터 10까지. 자, 그럼 이 부분이 약분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n 2부터 10까지 11cn이 나오겠죠. 되는 거 맞죠? 10. 그렇지. 근데 너는 11c 2부터 11c 10까지란 말이야. 그럼 이에 11승에서 빠져있는 것들이 누구냐면 n값이 0, 1, 11 이렇게 세 개가 빠져있죠. n값이 0일 때는 1, 10일 때가 11, 11일 때가 다시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디귿번은 거짓이 되겠죠. 괜찮죠? 넘어갑니다. 마지막 26번. 자, 집합 A 다음과 같은 녀석에서 A로의 1대1 함수 중 임의로 선택한 함수를 F. 자, 1대1 함수 중 임의로 선택 밑줄. 애초에 분모 자체가 1대1 함수의 개수라는 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중에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엔 중복조합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를. 얘는 물론 1대1 함수니까 그냥 8팩토리얼이겠죠. 분모는 8팩. 근데 시그마 1부터 n까지 fk가 2분의 n 플러스 1을 만족시킬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얘는 뭔 소리야? 야, 1대1 함수인데 우리가 f1부터 fn까지의 합이 항상 2분의 n 플러스 1이 된 그런 경우의 수를 이제 보겠다는 건데 그때 각각에 대해서 p, n이라고 부르겠대.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 잘 생각해보면 2분의 n 플러스 1은 익숙하죠. 그죠? 2분의 n 플러스 1은 뭐냐면 1부터 n까지의 합이에요. 맞아요? 그럼 내가 n을 가정을 해볼게. 예를 들어 p 1이라고 하면 너무 숫자가 좀 작으니까 한 3 정도를 해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그럼 이렇게 되죠. f 1 더하기 f 2 더하기 f 3까지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정확하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랑 같아야 돼요. 3 들어가면 맞나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대1 함수라는 게 1, 2, 3, 8까지 있는데 원래 1대1 함수라는 거 이 중에서 하나 고르면 어쨌거나 f의 개수는 원래 8팩토리얼까지예요. 근데 만약에 p1을 물어본다면 f1이 그냥 1이면 되지. 그지? 너는 그럼 1로 가겠죠. 나머지 얘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되라는 소리야? 그냥 1대1로 대응되라는 소리야. 7팩이에요. 7팩. 이게 누구냐면 p1이야. 그럼 너 p1이네. p2는 어때? p2라는 거는 f1 더하기 f2가 1 더하기 2가 돼야 돼요. 맞죠? 즉 f1과 f2가 1이랑 2를 포함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1 더하기 2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 2가 1, 2로 대응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1대1로. 나머지 6개는 역시 이쪽으로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일반화가 되겠네. 그죠? 뭐라고 쓰면 돼요? 우리가 요 pn이라는 거는 8팩 분의 너가 n팩 곱하기 8 빼기 n 팩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러니까 pn분의 1은 8cn이구나. 너에 대한 시그마니까 답은 얼마? 답은 4번에 있죠. 뭘 조심해야 돼요? 역시 n이 0인 게 없구나. 이것도 이제 또 허겁지겁 풀다가 5번 쓰시면 조지는 문제.